청소부 따위가 통역을 한다고? 회의실 한켠 청소부 옷을 입은 할머니에게 날카로운 비웃음이 꽂혔습니다. 금융회사 CEO 로버트 스미스의 말투는 조롱과 경멸로 가득했죠. 하지만 그녀의 입술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언어가 흘러나오는 순간 사무실의 모든 사람은 경악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뉴욕의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숙은 낡은 코트에 칼날을 세우며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어요.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60년을 살아오면서도 이 시간의 추위에는 여전히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텅 빈 지하철 플랫폼에는 그녀처럼 이른 시간에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이 띄엄띄엄 서 있었어요. 대부분은 청소부들이었죠. 가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젊은 금융맨들이 비싼 정장을 입은 채 졸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은숙은 벤치에 앉아 낡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가락 끝이 시려왔습니다. 장갑에 구멍이 나 있었지만 새로 살 돈이 아까웠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94년 5월 예일대학교 박은숙. 졸업식장에 그녀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은숙은 당당한 걸음걸이로 단상에 올랐어요. 총장님이 건네준 졸업장을 받아들 때 객석에서 터져나온 박수 소리가 귀를 울렸죠. 엄마, 여기에요. 10살 딸 지원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남편 정민도 옆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은숙의 미래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7개 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으로 미 국무부 입사 제안을 받았죠. 외교관이 되는 꿈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이 이제 시작이야. 정민이 그녀를 안으며 말했어요. 은숙도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졸업식으로부터 딱 3개월 후였습니다. 은수가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정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우리 돈을 전부 투자 사기를 당했어. 순간 은숙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말 미안해. 나는 이제 전화가 끊겼습니다. 불안한 예감에 은숙은 집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정민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미안하다. 용서해줘. 은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지원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니 그제야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 달 후 지원이가 쓰러졌습니다. 백혈병입니다. 의사의 차가운 선고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은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최소한 연간 10만 달러는 필요합니다. 보험이 없으시다면. 의사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은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10만 달러. 남편이 잃어버린 돈이 있었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병실에서 잠든 지원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은숙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야 해. 자존심 따위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은숙은 글로벌 퍼낸스 솔루션즈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청소회사 면접을 보러 온 것이죠. 경력은? 없습니다. 나이가 30세네요. 젊은 편인데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네, 각오하고 왔습니다. 면접관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았어요. 예일대 졸업, 이런 학력으로 왜 청소부를? 제발 일할 기회를 주세요. 은숙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지만 병실에 누워있는 지원이를 생각하며 견뎠어요. 좋아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새벽 5시까지요. 지하철이 도착하는 소리에
은숙은 회상에서 깨어났습니다. 30년.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군요. 차가운 철제 손잡이를 잡고 지하철에 올라탔어요.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빛나던 검은 머리는 이제 반백이 되었고 매끄럽던 손은 거칠어졌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원이는 완치되어 이제 존스 홉킨스 병원의 의사가 되었으니까요. 다음 역은 월스트리트입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은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글로벌 퍼낸스 솔루션즈 빌딩에 도착했을 때는 5시가 조금 안 되었어요. 경비원 톰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박 여사님. 좋은 아침이에요, 톰. 은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이 빌딩의 경비원은 그녀를 잘 알고 있었죠. 청소부 탈의실로 들어가자 마리아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로 은숙과 같은 팀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Buenos días. Buenos días, Maria. 유창한 스페인어로 대답하는 은숙을 보며 마리아가 웃었습니다. 언제 들어도 신기해요. 어떻게 스페인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그냥 취미로 배웠어요. 은숙은 애매하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7개 국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을 굳이 알릴 필요는 없었죠.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도구를 챙겼어요. 오늘도 40층 건물을 청소해야 합니다. 한 층, 차근차근. 오늘도 견뎌내자. 은숙은 작게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40층 임원실이 있는 곳이었죠. 이곳의 화려한 사무실들은 특별 관리가 필요했어요. 대리석 바닥은 매일 광을 내야 했고 유리창은 지문 하나 없이 깨끗해야 했습니다. 은숙이 청소를 시작한 지 30분쯤 되었을 때였어요. 야, 거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로버트 스미스, 글로벌 퍼낸스 솔루션즈의 CEO였죠. 여기 커피 흘렸잖아. 빨리 치워. 로버트는 바닥에 흘린 커피를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다가갔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영어는 하는구만. 로버트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의 시선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이런 곳에서 일하려면 최소한 영어는 해야지. 안 그래? 은숙은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영어가 그보다 유창하다는 것을 그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특히 당신의 아시아 사람들 말이야. 여기 와서 우리 일자리나 빼앗고. 로버트의 차별적인 발언이 계속되었지만 은숙은 귀를 막았습니다. 30년, 이런 모욕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견뎌. 지원이를 위해서.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며 청소를 마쳤습니다. 점심시간, 은숙은 빌딩 뒤편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도시락을 펼치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오늘 수술 잘 끝났어요. 환자분도 안정적이고요. 엄마도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사랑해요. 지원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은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 메시지 하나로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죠. 내 딸이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었구나.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딸은 이제 성공했지만 정작 자신은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엄마도 사랑해.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답장을 보내고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은숙은 임원층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죠. 청소를 하던 중 회의실 문이 열리며 여러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은숙은 재빨리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을 지우는 것, 그것이 그녀가 30년간 터득한 생존법이었죠. 이번 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중동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그쪽과 접촉해보는 게 어떨까요? 문제는 언어 장벽이야. 믿을 만한 아랍어 통역사를 구하기가. 은숙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랍어라고? 그녀가 카이로 대학에서 1년간 연수하며 익힌 언어였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청소나 마치고 나가야죠.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은숙은 최대한 조용히 청소를 마쳤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투명인간, 그게 그녀의 역할이었으니까요. 저녁 6시,
은숙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도 쉴 수는 없었어요. 온라인 번역 아르바이트가 기다리고 있었죠. 작은 수입이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언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으니까요. 탈의실에서 마리아가 물었어요. 은숙, 언제까지 이 일을 할 거예요? 글쎄요.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끔 궁금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서? 마리아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은숙이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죠. 우리 모두 사연이 있잖아요. 은숙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내일 봐요. 마리아. 할스테 마냐나.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은숙은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댔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30년 전 예일대를 졸업하던 날의 자신에게 지금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라고 할까요? 실망할까요? 아니면 이해해줄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 은숙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비록 꿈꾸던 외교관은 되지 못했지만 딸을 지켜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원이었습니다. 엄마, 저녁은 드셨어요? 응, 방금 퇴근 중이야.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정말. 엄마한테 늘 미안하고 고마워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내가 건강한 게 제일 기뻐. 통화를 끝내고 은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도시처럼 그녀의 삶에도 언젠가는 빛이 들어올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다음 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할 테니까요. 은숙은 여느 때처럼 40층 임원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왔죠. 오늘따라 유독 피곤했습니다. 아, 이런. 누군가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여직원이 서류 더미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까지 함께 쏟아져 서류가 엉망이 되었죠.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오후에 제출해야 하는 건데. 여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숙은 재빨리 다가가 도와주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서류를 주우면서 은숙은 문서 내용을 흘끗 보았습니다. 회사 매각에 관한 극비 문서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직원은 황급히 서류를 챙겨 사라졌어요. 은숙은 바닥에 남은 커피 자국을 닦으며 방금 본 내용을 되새겼습니다. 회사를 매각한다고? 그럼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30년간 일한 이곳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죠. 저녁, 은숙은 작은 아파트에서 온라인 번역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독일어로 된 금융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기업 인수에 관한 기밀 서류, 우연의 일치일까요? 낮에 본 서류와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은숙은 능숙하게 번역을 진행했어요.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내며 익힌 독일어는 아직도 녹슬지 않았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원이었어요. 엄마, 뭐해요? 일하고 있었어. 너는? 방금 수술 끝났어요. 어린 환자였는데 다행히 성공적이었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뿌듯함이 묻어났습니다. 은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야말로 항상 미안해요. 저 때문에 그런 일을. 그만.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행복해. 통화를 마치고 은숙은 다시 번역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임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곳곳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은숙이 CEO 비서실을 지나가는데 로버트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통역사는 언제 오는 거야? 30분 후면 화상회의인데. 죄송합니다. 김 선생님이 급성 맹장염으로 병원에. 그럼 다른 사람이라도 구해. 아랍어 할 줄 아는 사람 아무나. 문이 쾅 열리며 로버트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은숙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그녀를 투명인간 보듯 지나쳤죠. 비서가 황급히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랍어 통역사 급하게 구합니다. 1시간만이라도. 은숙은 망설였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두려웠죠. 30년간 숨겨온 비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일일지도 몰라요. 20분 후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아직도 못 구했어? 로버트가 다시 소리쳤어요. 비서는 울상이 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가능한 통역사가 젠장 10억 달러짜리 계약인데. 그때였습니다. 로버트가 홧김에 내뱉은 말이 복도에까지 울려 퍼졌어요. 이 빌딩에 사람이 몇 명인데 아랍어 하나 못하는 거야? 청소부라도 좋으니까 아무나. 은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말은 농담이었겠지만 그녀에게는 기회처럼 들렸어요. 할 수 있을까? 30년 만에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기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아랍어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은숙의 말에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아랍어를 하세요? 은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죠. 뭐라고? 로버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숙을 쳐다보았습니다. 청소부가 아랍어를 한다고? 그의 시선에는 의심과 조롱이 가득했어요. 은숙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건 10억 달러가 걸린 일이야. 장난하는 거 아니지? 로버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은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아랍어로 말하기 시작했죠. 저는 아랍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로버트의 입이 벌어졌고 비서는 눈을 비비며 은숙을 다시 보았죠. 이게 무슨... 로버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간 그의 발밑에서 바닥을 닦던 청소부가 완벽한 아랍어를 구사하다니요. 10분 후 은숙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청소복이 고급 가죽 의자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화면에 두바이 투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은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신의 평화와 자비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정중한 인사말에 투자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누구신가요? 저는 오늘 통역을 맡은 박은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은숙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단순한 통역을 넘어 중동의 비즈니스 관습을 설명하고 문화적 차이를 메워가며 협상을 진행했죠. 이분들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충분한 신뢰관계를 원하십니다. 조급해하시면 안 됩니다. 은숙이 로버트에게 조언했어요. 그녀의 전문적인 모습에 임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시간 후 협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투자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화상회의를 종료했죠. 당신, 도대체 누구요? 로버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그저 청소부입니다. 은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청소부가... 이제 제 일을 하러 가도 될까요? 은숙은 일어서려 했지만 로버트가 막았어요. 잠깐, 앉아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른 언어도 할 수 있어? 은숙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비밀의 일부가 드러난 이상 더 숨길 이유도 없었죠. 몇 개 더 할 수 있습니다. 몇 개가 몇 개요? 7개 국어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로버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좋아요. 기회를 주겠소. 로버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48시간 안에 6개국 금융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스페인, 러시아. 은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청소일도 계속해야 해요. 그게 당신 원래 일이니까. 로버트는 비웃듯 덧붙였어요. 이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었습니다. 48시간 안에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힘든데 청소일까지 병행하라니요. 못하겠으면 그만두시오.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고. 은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굴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30년간 참고 견뎌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48시간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은숙의 단호한 대답에 로버트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죠. 그래요. 기대하겠소. 그날 밤 은숙은 청소를 마치고 빈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금융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예일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던 그때처럼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선 것이죠. 독일 시장부터 시작했어요.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며 은숙은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독일 경제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번역이 아닌 직접 분석을 하는 것. 30년 만에 자신의 진짜 능력을 사용하는 순간이었어요. 새벽 2시, 은숙은 잠시 쉬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할 수 있어. 아니, 해내야 해. 그때 컴퓨터 화면에 뜬 독일 은행 자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계좌 번호와 거래 내역이 수상했어요. 이건 설마. 은숙은 자료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것은 누군가의 비자금 계좌였다는 것을요. 계좌 명의를 확인하는 순간 은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로버트 스미스, CEO의 비밀 계좌였던 것입니다. 은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로버트의 비자금 계좌를 발견한 충격도 컸지만 48시간 안에 6개국 시장 분석 보고서를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 컸어요. 새벽 4시 그녀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일단 보고서부터 끝내자.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고. 독일 시장 분석을 마치고 프랑스로 넘어갔습니다. 파리 증권거래소의 CAC 40 지수를 살펴보며 은숙은 소르본 대학에서 연수하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30년 만에 되살아난 그녀의 진짜 실력이었죠. 아침 5시 은숙은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 샤워를 하고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청소일을 빼먹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은숙,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마리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리아는 그녀의 붓 깊은 눈을 놓치지 않았어요. 잠을 못 잔 것 같은데. 정말 괜찮아요. 일하러 가요.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걷는 은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보고서 생각뿐이었어요. 임원실층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어제 그 통역사? 우아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은숙 앞에 서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빛과 고급스러운 정장이 인상적이었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니퍼 스미스. 로버트의 전 부인이에요. 은숙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로버트의 전 부인이 왜 여기에? 제니퍼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일을 중요한 얘기예요.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제니퍼의 진지한 표정에 은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죠. 5분만요. 두 사람은 비어있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당신 평범한 청소부는 아니죠? 제니퍼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은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7개 국어를 하는 청소부라니. 그것도 그 수준으로요. 제니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전 어제 화상회의 영상을 봤어요. 당신의 아랍어는 단순히 언어를 아는 수준이 아니더군요. 은숙은 침묵했습니다. 제니퍼가 계속 말했어요. 로버트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회사를 헐값에 팔아넘기려고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뒷돈을 챙기려고 하죠. 은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비자금 계좌가 떠올랐어요. 왜 저에게 이런 얘기를? 당신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니퍼는 은숙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제 아버지가 만든 회사예요. 로버트 같은 인간에게 망가뜨릴 수는 없어요. 은숙이 회의실을 나왔을 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니퍼의 제안, 로버트의 비리, 그리고 48시간의 시한.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맴돌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지원이었습니다. 은숙은 힘들게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는 엄마를 돌봐드릴 수 있는데. 아니야. 엄마는 정말 괜찮아. 통화를 끝내고 은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이런 상황을 말할 수도 없고 혼자 견뎌야만 했죠. 오후가 되자 피로가 극에 달했어요. 하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청소를 마치는 대로 다시 보고서 작업을 해야 했으니까요. 저녁 6시 은숙은 다시 빈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이제 24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일본 시장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의 니케이 지수를 보며 와세다 대학에서 교환 교수로 있던 시절이 떠올랐죠. 아직 더 힘내야 해. 일본어로 혼잣말을 하며 은숙은 계속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경비원이었습니다. 은숙은 당황했어요. 아, 저는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청소부가 컴퓨터를 왜 써요? 경비원의 의심스러운 눈빛에 은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CEO가 허락했어요. 특별 업무가 있어서. 로버트 씨가? 정말이에요? 바로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내가 허락했어. 로버트였습니다. 톰, 나가 있어. 경비원이 나가자 로버트는 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벌써 포기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 24시간 남았습니다. 은숙의 단호한 대답에 로버트가 비웃었어요. 그래, 계속해봐. 어차피 불가능할 테니까. 그는 은숙의 모니터를 흘끗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4개국의 분석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정말 당신이 한 거요? 네. 로버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도 있겠지? 딸이 있다고 들었는데. 은숙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왜 딸 얘기를? 그냥 가족이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야.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고. 위협이었습니다. 은숙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로버트가 나간 후 은숙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딸을 위협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는 참을 수 없어. 은숙은 결심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버트의 비리도 밝혀내기로요. 중국 시장 분석을 하면서 동시에 로버트의 비자금 계좌를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상하이에서 공부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이 계좌는 수상해. 중국어로 된 은행 거래 내역을 보니 더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로버트가 중국 기업과도 비밀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 3시 은숙은 거의 모든 분석을 끝냈습니다. 남은 건 러시아뿐이었죠. 모스크바 대학에서 1년간 연수했던 기억을 되살리며 마지막 분석을 시작했어요. 동시에 그녀는 로버트의 비리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5년간 800만 달러. 횡령한 금액이었죠. 아침 해가 뜰 무렵 은숙은 모든 작업을 끝냈습니다. 6개국 시장 분석 보고서. 총 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였어요. 각 나라의 언어로 작성된 원문 자료까지 첨부했죠. 그리고 별도로 정리한 파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로버트의 비자금 증거 파일이었어요. 은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공개해야 할까? 하지만 제니퍼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 회사는 망가뜨릴 수 없어요. 그리고 로버트가 딸을 위협했던 것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은숙은 보고서를 출력하기 시작했어요. 프린터가 쉴 새 없이 돌아갔죠. 오전 9시 은숙은 청소복 대신 깨끗한 셔츠를 입고 CEO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두꺼운 보고서를 든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박은숙 씨? 그 옷은 CEO를 만나러 왔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러요. 아, 네. 잠시만요. 잠시 후 은숙은 로버트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임원 몇 명이 함께 있었어요. 아마 그녀가 실패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겠죠. 48시간이 지났군요. 로버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30분 남았습니다. 은숙은 책상 위에 보고서를 올려놓았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났을 정도로 두꺼웠죠. 6개국 금융시장 분석 보고서입니다. 로버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보고서를 펼쳤어요. 첫 장을 넘기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완벽한 분석이었죠.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각 시장의 특성과 전망까지 전문가 수준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정말로. 옆에 있던 임원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명이 중국 시장 부분을 보더니 감탄했어요. 이건 우리 애널리스트들도 이 정도 수준은. 은숙은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은숙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로버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뭐요?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죠.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로버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숙이 건넨 파일을 받아들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옆에 있던 임원들도 불안한 기색을 보였죠. 이게 뭐냐고 물었소. 로버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은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독일 은행 자료를 분석하다가 발견한 특이한 계좌 내역입니다.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특이한 계좌? 로버트가 파일을 펼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건 회사 기밀 자료야. 당신이 함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금융시장을 분석하려면 관련 자료를 봐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 믿을 수 없군. 로버트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모두가 움츠러들었지만
은숙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잠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 임원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로버트가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은숙이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의 한 은행에 등록된 유령 회사 계좌입니다. 5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이상한 경로로 돈이 빠져나갔어요. 얼마나 되는데? 약 800만 달러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임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로버트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정상적인 투자 계좌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니퍼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뒤에는 이사회 멤버 몇 명이 따라왔죠. 마침 잘 됐네요. 다들 모여 있군요. 제니퍼의 차가운 미소에 로버트가 당황했습니다. 제니퍼? 여긴 왜? 아버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러 왔죠. 그녀는 은숙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 사이에 무언의 교감이 오갔죠. 방금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던데 계속하시죠. 로버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은숙은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이 계좌로 송금된 돈은 모두 허위 컨설팅 비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네.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로 된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모두 번역해서 정리했습니다. 은숙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완벽하게 정리된 증거들이었죠. 로버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믿으시는 겁니까? 겨우 청소부의 말을.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청소부가 아닙니다. 은숙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30년 전 저는 예일대를 졸업하고 국무부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7개 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으로 외교관이 되려 했죠. 그녀의 고백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은숙은 계속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죽음과 딸의 병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청소부가 된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모욕을 견뎠어요. 하지만 제 능력까지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은숙은 로버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 회사를 망치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제니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은숙 씨가 발견한 자료를 제가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법무팀과 회계팀도 검토했고요. 그녀는 이사들에게 서류를 나눠주었어요. 로버트는 회사를 중국 기업에 헐값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5천만 달러를 받기로 했죠. 거짓말이야. 로버트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초안도 있습니다. 중국어로 작성된 원본을 은숙 씨가 번역했어요. 은숙이 번역한 문서를 보여주자 이사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사회 의장이 일어섰어요. 그의 표정은 단호했죠. 로버트 스미스, 당신은 즉시 CEO직에서 해임됩니다. 뭐라고? 이럴 수는 없어. 보안팀 로버트 씨를 모시고 나가주세요. 로버트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끌려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은숙을 향해 독한 눈빛을 보냈어요. 이거 후회할 거야. 하지만 은숙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견뎌온 그녀에게 이제 무서운 건 없었어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은숙 씨,
의장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네. 당신의 보고서를 봤습니다. 6개국 시장 분석이 정말 탁월하더군요. 은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죠. 우리 회사에는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식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국제금융 담당 이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은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그저 청소부 아닙니다. 제니퍼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30년간 이 회사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이 회사를 사랑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죠.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력도 능력도 경험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정직하고요. 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빨리 결정해 주세요. 회사를 정상화시킬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은숙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맨해튼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원이었죠. 엄마, 방금 뉴스 봤어요. 그 회사 CEO가 해임됐다던데? 응, 그렇게 됐네. 엄마 괜찮아요? 일자리는? 은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엄마 사실 좋은 일이 생겼어. 정말? 무슨 일인데? 나중에 만나서 얘기할게.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야. 통화를 끝내고 은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저녁 은숙은 청소부 탈의실로 갔습니다. 마리아와 다른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숙, 무슨 일이 있었대요? CEO가 경찰에 잡혀갔다던데. 괜찮아요, 마리아. 은숙은 동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우리 일자리는 안전해요. 오히려 더 좋아질 거예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그리고 나한테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은숙을 안았습니다.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행운을 빌어요. 밤 10시 은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가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60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예일대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젊고 당당했던 자신의 모습이 거기 있었죠. 30년이 걸렸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은숙은 사진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어요. 제니퍼였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당신 덕분에 아버지 회사를 지킬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은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더 이상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청소를 하러 가지 않아도 되는 날들. 하지만 은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30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숙은 이사 제안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습관처럼 4시 30분에 눈을 떴지만 더 이상 청소하러 갈 필요는 없었죠. 엄마, 왜 계속 망설이는 거예요? 지원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30년 만의 기회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됐고요. 은숙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전해졌죠. 무서워. 뭐가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실패하면 어쩌지? 지원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는 이미 가장 어려운 일을 해냈잖아요. 날 살렸고
30년을 견뎌냈어요. 그때 은숙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니퍼였어요. 은숙 씨, 큰일이에요. 지금 당장 회사로 와주실 수 있나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은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로버트가 보복을 시작했어요. 전화를 끊고 은숙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경찰차가 건물 앞에 서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은숙이 물었을 때 마리아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어요. 은숙, 경찰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회의실에는 형사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은숙 씨죠? 네, 그런데 무슨... 로버트 스미스 씨가 당신을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은숙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산업 스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회사 기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로버트가 제출한 고소장이었죠. 제니퍼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복이에요. 은숙 씨는 정당하게.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형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은숙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던 날의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다행히 제니퍼가 변호사를 불러 당장의 체포는 면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로버트가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은숙 씨가 권한 없이 기밀 자료에 접근했다는 증거를 만들어냈네요. 하지만 전 CEO의 지시로. 문서로 된 지시가 있나요?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로버트가 구두로만 지시했으니까요. 그가 모든 걸 부인하고 있어요. 오히려 은숙 씨가 몰래 자료를 훔쳤다고 주장하죠. 은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그날 밤 은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당신 딸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은숙의 숨이 멎었어요. 누구세요? 경고는 한 번뿐이야. 고소를 취하하도록 설득해. 안 그러면...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숙은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어요. 지원이... 그들이 딸을 노리고 있다니. 즉시 지원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에 떨며 문자를 보냈어요. 지원아, 당분간 조심해. 엄마가 나중에 설명할게. 다음 날 은숙은 회사 CCTV 관리실을 찾아갔습니다. 톰, 부탁이 있어요. 오랜 친구인 경비원 톰이 걱정스럽게 그녀를 보았어요. 은숙 씨, 이런 일에 휘말리다니. 억울해요. 로버트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톰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이상한 게 있어요. 뭔가요? 어젯밤 누군가 CCTV 녹화 파일을 삭제했어요. 은숙 씨가 CEO 사무실에 들어갔던 날 영상만 골라서요. 은숙의 눈이 커졌어요. 증거인멸이었죠. 백업은 없나요? 있어요. 제가 따로 보관한 게 있죠. 톰이 USB를 건넸습니다. 로버트가 은숙 씨를 직접 부른 장면이 다 들어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 개발팀의 한 직원이 은숙을 찾아왔어요. 스티븐이라는 젊은 프로그래머였죠. 박은숙 씨, 조심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스티븐은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회사 내부에 스파이가 있어요. 로버트와 연결된 사람이죠. 은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누군지 알아요? 아직은. 하지만 그들이 은숙 씨의 컴퓨터에 뭔가를 심었을 거예요.
해킹 프로그램 같은 거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로버트가 미리 함정을 파놓았던 거예요. 은숙은 제니퍼와 함께 대책을 세웠습니다. 스파이를 찾아야 해요. 제니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떻게요? 함정을 놓는 거죠. 가짜 정보로. 은숙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 부서에 다른 정보를 흘리고 어느 정보가 새나가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찾았어요. 스티븐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CFO실의 케빈이에요. 그가 경쟁사에 정보를 팔고 있었죠. 케빈이라고? 은숙은 놀랐습니다. 케빈은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직원이었어요. 그녀가 마리아와 스페인어로 대화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케빈의 이메일에서 발견됐습니다. HEMOSCONFIR 에머디오 크유 파크 EUNSO KTIEN이 CCESO INFORM CIN CONFIDENCIOL 박은숙이 기밀 정보에 접근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스페인어로 작성된 메일이었죠. 수신자는 로버트였어요. 이 자식이. 제니퍼가 분노했습니다. 로버트가 처음부터 은숙 씨를 감시하고 있었네요. 은숙은 배신감에 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믿었던 회사에 이런 어둠이 있었다니. 하지만 이제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은숙은 이사회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CCTV 영상, 케빈의 이메일, 그리고 로버트의 지시 내역까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사회 의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버트의 고소는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될 거예요. 변호사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어요. 은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이번엔 로버트의 목소리였어요. 로버트 씨, 내일이 진짜 마지막 기회야. 모든 걸 포기하고 사라져. 안 그러면 딸도 너도. 협박은 그만하세요. 은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전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30년을 견뎌낸 사람한테 겁줄 게 뭐가 있나요? 다음 날 새벽 은숙은 결심했습니다.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30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죠.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오늘로 끝낸다. 그녀는 준비한 모든 자료를 가방에 넣었어요. 로버트의 비리, 횡령, 그리고 협박까지.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죠. 회사로 가는 길, 은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를 믿어요. 사랑해요. 지원이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은숙은 참았습니다. 오늘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싸워야 할 때였죠. 이사회 긴급회의가 오전 9시로 잡혔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은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내 인생, 이제 되찾을 시간이야.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맑은 하늘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믿으며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은숙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갔어요. 30년 만에 입은 정장이 몸에 딱 맞았죠. 회의실에는 이미 모든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자리에 로버트가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오만했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죠. 옆에는 비싼 양복을 입은 변호사 3명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하죠. 이사회 의장이 말했어요.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은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은숙이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7개 국어로 번역된 횡령 증거들이었어요. 독일 미넨은행, 프랑스 리옹 신용조합, 스위스 취리히 프라이빗 뱅크. 그녀가 각 은행의 이름을 원어로 정확히 발음하자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이 계좌들로 5년간 총 80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거짓말이야. 로버트가 벌떡 일어섰어요. 이 여자가 조작한 거라고. 믿으면 안 돼. 하지만 은숙은 침착하게 계속했습니다. 각 거래마다 로버트 스미스의 디지털 서명이 있습니다. 위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록이죠. 로버트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박은숙 씨는 불법적으로 자료에 접근했습니다. 아니요. 은숙이 USB를 꺼냈어요. 톰이 준 CCTV 백업이었죠. 이 영상을 보세요. 화면에 로버트가 은숙을 부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음성까지 선명했어요. 48시간 안에 6개국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모든 자료 접근을 허가하겠소.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죠. 그리고 하나 더. 은숙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어제 받은 협박 전화 녹음입니다. 내일이 진짜 마지막 기회야. 모든 걸 포기하고 사라져. 안 그러면 딸도 너도. 로버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비열한. 한 이사가 분노했습니다. 로버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변호사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뿐이 아닙니다. 제니퍼가 일어섰습니다. 케빈 리라는 직원이 로버트와 공모해서 은숙 씨를 감시했어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작성된 이메일들이 화면에 떴어요. 은숙이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물이 우리 함정에 걸렸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이제 충분합니다. 이사회 의장이 손을 들었어요. 로버트 스미스, 당신의 모든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로버트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이 늙은 아시아 여자 말을 믿는 거야? 30년간 바닥이나 닦던 청소부를. 그 순간 은숙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어요. 30년간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네, 전 청소부였습니다. 은숙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30년간 이 건물의 바닥을 닦았어요. 화장실을 청소했고 쓰레기를 치웠죠. 그녀는 로버트를 똑바로 보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정직하게 일했으니까요. 당신처럼 훔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은숙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전 예일대를 졸업했어요. 7개 국어를 해요. 하지만 딸을 살리기 위해 그 모든 걸 버렸죠. 이사들이 숙연해졌습니다. 30년 동안 당신 같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어요. 하지만 견뎠습니다. 딸을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일어설 나를 위해서.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녀는 닥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사회 의장이 일어섰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로버트 스미스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FBI에 고발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모든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만장일치였죠. 그리고 박은숙 씨를 CFO로 임명하는 안건에 대해. 잠깐. 로버트가 소리쳤지만 경비원들이 이미 그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찬성하시는 분? 다시 한번 모든 손이 올라갔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은숙 CFO님. 의장이 은숙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30년 만의 승리였죠. 로버트가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독서를 뱉었습니다. 넌 끝까지 청소부일 뿐이야. 절대 인정하지 않아.
하지만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말은 더 이상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직원들이 모두 나왔어요. 소식이 퍼진 것 같았죠. 은숙,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들었어요. 당신이 CFO가 됐다면서요. 청소부 동료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은숙도 울면서 그들을 안았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때 지원이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딸이 달려와 은숙을 꼭 안았어요. 자랑스러워요, 엄마. 정말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원아, 이제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더 이상 무릎 아프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은숙은 딸을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고생이 끝났어요. 제니퍼가 다가왔습니다. 은숙 씨, 아니, 이제 박 CFO님.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가요? 회사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면 어떨까요? 두 번째 기회재단이요. 6개월 후, 은숙은 CFO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청소하던 그 40층이었죠. 책상 위에는 두 번째 기회재단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나이 들어 재취업을 원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벌써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마리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재단의 교육 담당자였죠. 박 CFO님, 새로운 지원자들이 왔어요. 모두 50대 이상이고 대부분 고학력자들이에요. 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만나볼게요. 모두에게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저녁, 은숙은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청소부 한 명과 마주쳤어요. 새로운 직원인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은숙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청소부는 놀란 듯 고개를 숙였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청소일이. 네. 좀. 은숙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모든 일에는 존엄이 있어요. 당신이 하는 일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청소부의 눈이 빛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은숙은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새벽 4시 30분, 차가운 지하철역, 낡은 청소복.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소중한 추억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원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축하 파티 할 거예요. 무슨 축하? 엄마가 CFO 된 지 6개월이잖아요. 그리고 지원이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저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곧 엄마가 할머니가 될 거예요. 은숙의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어둠을 견뎌낸 후에 찾아온 새벽은 더욱 눈부셨어요. 은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잘 해냈지? 30년 전 떠난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당당한 걸음으로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